자,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사는 놈, 파는 놈, 쉬는 놈. 네, 놈은 뭐 그렇게 요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장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 노이즈는 확실히 해소되어 있고, 달러 약세가 진정된 것도 긍정이고, 국채금리 강세도 긍정이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과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들어가 있고, 새로운 호재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정권 금융주 강세.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제 잠깐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뭐 삼성증권이나,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좀 사기가 어려운 종목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단타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기 어려운 종목들, 뭐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금융주, 예, 그렇죠? 요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사는 놈들이에요. 기관들이겠죠. 예, 요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파는 놈은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이 오늘도 아마 추정컨대 요새 제일 많이 파는 게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조선도 많이 팔아요. 많이 팔고, 뭐 실제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볼까요? 최근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종목이 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있고, 그죠? 예. 반도체 어디 갔냐? 파는 놈들은 삼성전자 많이 팔고, 하이닉스 많이 팔고. 하이닉스 오늘도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 좀 자동차 저도 오를 거라 생각했거든. 별로 안 팔고. 삼바도 팔고 있고, 자동차 팔고, 한미반도체 맨날 팔고, LG엔솔도 요새 좀 팔고, 오늘 좀 팔아요. 예. 신한지주는 파는데도 기관들이 사서 올라가는 거고. 셀트리온도 맨날 팔아요. 예, 맨날 팔고, 뭐 LG화학도 그렇고. 자, 사는 거는 이제 뭐 조선주, 근데 조선주도 그렇고, 기관들은 이제 사는 게 보면 뭐 다 사긴 사는데, 연기금 사는 거 한번 볼까요? 연기금은 그대로 사고, 펀드를 한번 볼까요? 펀드는 보면 펀드는 그 ETF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뭐 팝니까? 한전을 팔고, 조선을 팔고, 태양광을 팔고, 알테오젠을 팔고, 크래프톤을 팔고, 망산을 팔고, 건설을 팔고. 예. 그럼 개인들이 파는 종목이 전부 다 시장보다 강하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삼양식품을 팔고, 인버스를 팔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를 팝니다. BHI를 팔고, 하나비전을 팔고, 다 잘 가는 종목들. 뭐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오늘 장, 그리고 오늘 장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데 10시 흘러내리죠. 이거는 약간은 요게 좀 커요. 예. 요게 크고, 오늘이 말일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를 만한 섹터가 원래는 아니고, 오늘 조금 들어올 만한 섹터가,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자동차 그래도 조금 들어올 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어제 장 끝날 때쯤에 자동차주를 좀 샀었는데 별로 현재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거의 뭐 지금 모비스도 요래 있고, 그다음에 예, 뭐 기타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약간 수급이 약하니까 빠져버렸고. 자, 지난번에 그 건설주는 원전이죠, 원전. 네. 근데 원전 정도는 조금 사는 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인데 오늘 실적 발표예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BHI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BHI. 예.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18,000원 사시면, 어제 화평 지진숙님께서 이거 30% 드셨다 그랬는데, 자, 그런 게 좀 있었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비만 메리츠 금융지주 요것도 이제 그렇고 인벤티지는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핫한 약간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그죠? 선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 선수가 있어요.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주인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게 좀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밀려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 과매도라고. 예. 그래서 이건 우리만의 장은 특징은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약간은 재료가 소강 분명히 호재는 많습니다. 호재는 많은데 약간 이제 재료가 소강 뭔가 확실한 이펙트가 부족한 그런 장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컨텐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테슬라 주가는 되게 좋은 주가거든요. 그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00달러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죠. 예, 데이터도 사실 좀 그냥 잘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도 오늘 아침에 그 에코프로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예, 왜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는데 뭐 같은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는 못 나왔어요. 삼성은 못 나왔어요. 예. 반도체가 1조 1000이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나와도 하이닉스 못 가는 거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아시겠지만은 좀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 약세가 이제 뭐 엔비디아도 좀 부침합니다만 SMIC입니까? 예, 그런 애들 약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약간 요 큰 그림을 기억하고 늘어진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반등한 이후에 주봉입니다. 늘어진다. 그리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확률적으로 벌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지금은 조금 신원 포지션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정말 뭘 하려고 하면 뭐 짧게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포지션은 또 뭐 위든 아래든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에서 요렇게 이제 이게 원형 천정형이거든요. 예, 거래량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전에 이렇게 팍 내려가고 하는데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아마 조금 소원한 상태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유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 있을 수 있고. 약간 소원한 상태다. 예, 소원한 상태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해외 쪽은 확실히 해결을 했어요. 예, 했어요. 했고 나스닥은 지금 18,000까지 가면 좋은데 그래도 17,000 이상이면 오케이예요. 관세 노이즈는 내려갔고 지금 테슬라, 메타 다 상승 구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좀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지금 10년물이 4.2m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가 86이 나왔다는 말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쪽은 보시면 루트닉 상무장관 얘 완전 또라이거든요. 얘 완전 또라이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은 그 타협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재료가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채 이제 달러도 이것도 이제 4.2 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고. 네, 맞아요. 벤센트가 그나마 정상이에요. 루터닉은 완전 또라이. 벤센트 재무장관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요 루터닉이라는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어디 갔냐 얘. 이분은 관세를 부과해서 2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하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관세에 미친 두 명의 장관이 있는데 한 명이 루터닉이고 한 명이 피터 나바로예요. 피터 나바로. 피터 나바로는 고문인데 그 두 놈이 오늘 두 놈이에요. 예. 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시황 요 정도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큰 변수에서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종목들 안 간다고 해서 큰 결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인지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주식을 줄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고민도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대주전자 재료가 있어요. 크게는 안 빠져요. 크게는 안 빠지는데 안 가는 거죠. 저도 아침에 세 종목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익절 주문 하나, 본절 주문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익절 주문도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본절 주문도 본절 주문을 하나 체결이 됐네요. 팔렸고. 예, 그래요. 조금 심심하죠. 예. 그러니까 이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호재성 재료를 날려요. 이렇게 삼성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 퀄컴 2나노칩 생산에 협의를 했다. 스마트폰 AP 협력 조율, 하반기 갤럭시 탑재 가능성,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안 움직여요. 자, LS 전선이 물론 이런 거는 좀 반영된 건 있어요. 미국에다가 해저 케이블 재료 착공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저건 뭐냐면 LS거든요. 근데 주가 이제 LS가 이제 여기 자리에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갖고 있어야지 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굳이 팔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관점 보도록 하고, 오늘 두 개의 대의 큰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개의 큰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엔솔이 실적 발표했죠. 그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LG엔솔이고, 삼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이 여기 있네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매출은 엄청 잘 나왔어요. 그죠? 79조가 나왔고, 매출은 영업이익 6조 7천억 정도.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었습니다.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었고, 공부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쭉 보면 봅시다.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졌죠. 36.2, 37.6, 35.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M이 떨어진 겁니다. 매출은 잘 나왔지만은 내용 매너스 안 좀,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의 공통점이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매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6조 6천억에서 4분기 6조 5천 내려갔다 6조 7천억 잘 나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OPM도 8.4%로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부문별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심각합니다. 대략적으로 6조 7천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사업부의 바로 DX 사업 부분에서 해줬기 때문입니다. 요게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25.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DS 부분에서 무려 1조 원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1분기만 놓고 보면 작년도 4분기에 2조 9천억, 작년도 1분기 1조 9천억, 근데 무려 톡 1조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SDG 사업부는 원래 한 요 정도 해요. 3천억에서 9천억 정도 하고, 하만도 전장 부분인데 한 2, 3천억 합니다. 요거는 별 변화 없고요. SDC하고 하만은 별로 없고,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무려 1조 원대총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LSA에서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상무님들이 지금 되게 아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아주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자, DS 부분을 보게 되면 쭉 볼까요? 일단은 저점 인식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게 있고, 근데 최근에 모간 스탠리가 요것도 선제적으로 매수한 거다 그런 말은 좀 있고, 2분기 전망에서는 여전히 지금 12단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전망에서도 12단 제품 개선, DDR5 확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 DDR5도 요새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시스템 LSI 부분은 진짜 이제 골치 아픈 데인데, 파운드리 쪽에서 가동률이 정체돼서 실제 부진하고, 2나노에 주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내용이죠. 예. 뭐 특별히 희망하려고 SDC는 됐고, MX 스마트폰은 원래 1분기만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4조 원대를 못 찍습니다. 반도체에서 무조건 3, 4조대로 올라와야 돼요. 하만 쪽은 뭐 똑같은 거고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적 자료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파운드리하고,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에서 말아먹고 있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EQ나 3Q에 정말 최근에 가격은 좀 오른 게 있어요.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는 아직 오늘 로봇 관련주들 이런 거 보실 건데, 큰 콜은 정확하게는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저런 날이 나오면 제가 오늘 로봇이 좀 가지 않을까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크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이건 장이 밀려서 그래요. 이게 레인보우고, 예,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죠? 걸려요. 여기는 이제 오늘 아침에 SMC 얘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근데 우리 머리가 완전히 거의 너무 정직한데,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는 안 좋은데, 머리가 이거 옛날 그 우리 그 머리 스타일이네요. 그 뭐라 그러냐, 이게 좀 헝클어져야 되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15% 빠졌어요. 예, 지금 $30까지 떨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시간의 실적 전망, 실적에서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15%잖아요. 예, 시총은 그리 크진 않네요. $220억 정도니까. 어쨌든 얘가 떨어지면서 엔비디아한테도 약간은,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없잖아 있는데,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뭐 시가총액이 $220억 우리 돈으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조 정도 되나? 조? 한 3조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종목이 그래서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1,000만 주 상장됩니다. 1,000만 주인가? 지난번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했죠. 그 금요일날 상장돼요. 금요일날. 근데 요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 안 좋으니까. 예. 그거 있고, 자, 배터리 쪽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뭐 잠깐 특징주 볼 게 없어. 오늘은 특징주를 볼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잠깐 다시 보면 그냥 금융주 계속 강해요. 예, 그래서 금융주 계속 끌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삼바, 현대, 기아, 셀트, 네이버 정도는 뭐 잠깐 사도 상관은 없는데 네이버 예, 이거는 이제 좀 들어오는 힘이거든요. 네이버는 카카오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하면 실적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카카오는 이제 실적이 안 되고 네이버는 실적이 되고, 자,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하나오션은 블록딜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하나오션을 사는 거는 아니죠. 저라면 그냥 일정 기간 안 볼까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게 재수가 없으면은 진짜 최꼭지를 찍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산업은행이 엑시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조 중에서 이제 1조 판 거잖아요. 5조 중에서 1조 팔았으면 앞으로 4조가 남은 거잖아요. 원래 이것들이 다 팔라 그랬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조만 팔았겠죠. 그러니까 19% 비중에서 5% 팔았으니까 아직 15%가 남아있잖아요. 4조를 사줄 놈이 없으니까 일단 어제 1,000만 주만 때린 거거든요. 물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옛날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갖고 있던 물량이라서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 요 물량들도 있어요. 유상증자 물량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개별 물량이긴 한데 요게 어느 정도냐면 1억 주인가? 지금 3억 주죠 주식이. 하나오션이 23년도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30%를. 예, 물론 물량이 나와서는 아직 알 수 없는데 나왔겠지. 이거는 뭐 웬만하면. 예. 그래도 요때 물량도 있어요. 23년 5월 달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했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산업은행 자본은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을 때 갖고 있던 지분이거든요. 그 주가가 엄청 낮았겠죠. 예. 옛날로 생각하면 HMM이 코로나 때 최고 정상가에 있을 때, 물론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닌데 HMM이 5만 원 하던 21년도 5월 시절에 딱 사는 산업은행 매도, 물론 이제 거의 비교할 건 다르긴 다른데 산업은행이 HMM이 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대 상선이죠. 2,000원짜리가 25배가 났잖아요. 딱 그때 요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산업은행 물량 판단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HMM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매매도 안 했지만은, 근데 물론 그거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블락딜에 대한 이슈를 좀 가져올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규정상 3개월 내는 잘 없습니다. 3개월 내는 잘 없는데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약간은 저라면 다시 요 구간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이라는 게 추세가, 요때는 추세가 살아있던 올라가던 추세고, 지금은 사실은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가던 추세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요 박스권에 있던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8만 원에서 슈팅 난 거잖아요. 크게 보면 작년 연초부터 대략 8만 원짜리였거든요. 8만 원에서 슈팅이 난 상태예요. 거기서 다시 자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굳이 뭐 그렇게 필요할 필요는 없고, 이제 공매도 물량도 아마 조금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공매도 물량 많이 없네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 건데
하나오시지 지분 자체가 유통 물량이 많이 없죠. 한화가 48%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고 아마 전체 유통 물량이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종목 조금 더 보면서 하도록 하죠. 저라면 기다린다 말씀드리겠고 LG화학은 실적 발표인데 아직은 안 했어요. 원인 장이 밀려서 그런 거고 삼성전기는 네 뭐 어차피 전기전자니까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반도체도 박살입니다. 장 자체가 어차피 이제 아모레퍼스픽 오늘 세론이잖아요. 단기 세론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 게 좀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건 세론은 아니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어차피 신고가잖아요. 그럼 이거 뭐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이렇게 3일 동안 빵빵빵 띄웠을 때는 잘 붙으면 안 돼요. 네. 빵빵빵빵빵.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빵빵빵빵. 예. 그리고 이제 장이라는 게 지금 이런 속도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주가 지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애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쭉 들어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하이브 쪽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4월 24일부터 들어왔죠. 핑크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 놓고 보면 그냥 오늘 하이브가 그냥 특징주를 뿜은 거예요. 물론 어제도 기회는 있었겠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갈 줄은 몰랐던 거죠. 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딥하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로템이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보면 똑같아요. 박스권이에요. 하나는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죠. 근데 이것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한화 시스템은 실적 발표했죠 어저께. 근데 실적 발표하고 또 요 가격으로 쭉 이어보시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옵니다. LIG 넥스원만 유일하게 지금 박스권을 잠깐 돌파한 상태에서 시세가 살아있는 상태. 방사는 나쁜 건 아닌데 뭐 나머지 이제 잔잔바리 방산주들은 안 가요. i3, MNC 솔루션, 네 그냥 붙어 있어요. STX 엔진은 이제 최근에 그 재료가 있었어요. 매각 재료. 그래서 매각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은 팔 것 같아요. 예, 기타 범위에서 100만 주 팔았구나. 이건 매각 재료가 있어요. 그래 보는 거고. 알테오젠 지금 빠지는 자리입니다. 아니 알테오젠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ABL 같은 경우는 ABL 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올릭스 요런 쪽은 뭐 보로노이, 뭐 리가캠 이런 쪽은 다 쉬는 구간. 그냥 비만 쪽만 D&D 파마텍 뭐 약간 뭐 이런 종목들 붙어 있고 그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비만 치료 유통인데 무상정자 재료. 그렇게 정도 나와요. 오늘 이제 한미약품이 오랜만에 좀 들어온 거거든요. 사는 놈에. 그거는 실적 발표 잘해가지고 그런 건데. 한미도 원래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미약품의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5년 동안 거의 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 20% 정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38, 24, 24에서 36만 원 구간. 그렇죠? 이게 딱 보면은 한 30만 원 기준 해가지고 한 36만 원 정도.
36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언제? 5년 동안.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이 월봉입니다. 예, 지금은 약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은 물론 내일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저는 별로 그냥 많이 안 땡깁니다. 실적 발표하고 움직인 거라서 오늘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데 추세적으로는 한미약품에 대한 시장 수급을 한번 6개월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관들은 계속 사는데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제약 바이오들은 사실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뭐 관세 그런 상관없는데 다 처방어 약품이 메인이라서 예. 수출도 하는 것도 많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 그렇고 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웨이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 빠집니다. 섹트 쪽은 지금 보면 어제 올랐던 게 이제 그 전력인데 오늘은 조금 힘이 있어요. 이렇게 쉬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장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 이렇게 쉬면 안 돼요. 아 너무 안 좋은데. 어제 저점이잖아요. 이러면 못 올려요. 이러면은 이게 개인들이 산다는 이야기잖아. 에 이게 보면 1,500억을 사잖아요. 에이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웬만해서는 오늘 거의 하락원이에요. 왜냐하면 대충 봤을 때 어차피 지금 해외 쪽도 변동이 크질 않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중국도 뭐 크게 변동이 크질 않아요. 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외생 변수도 그러니까 부정은 아닌데 늘어져 있어가지고 원자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렇게 때리면은 요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많이는 안 빠질 건데 조금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 이제 얻어맞는 거죠. 예. LG엔솔 코펙스가 계속 나오는데 약간 요건 나쁜 거예요. 지금 LG엔솔이 이거는 이제 LG엔솔인데 안 좋은 건데 캐펙스 근데 LG엔솔은 그 연초에도 캐펙스 숫자는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30%까지 낮췄어요. 신공장 증설 없다. 이런 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약간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돼요. 뭐 맨날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휴장에 들어가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반도체는 뭐 반도체대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어제 이수 스페셜 바로 손절선 와버렸네요.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어제 메타라마가 있었는데 생성 AI는 생성 AI대로 예, 조금은 최소한 오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내일은 휴장이고 쉬고 그래도 미국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보는 건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장있게 쭉 빠지는 거 이거는 사는 놈이 없어서 그래요. 파는 놈하고 쉬는 놈이 많아서 그래요.
요 둘은 같은 놈이에요. 파는 놈하고 쉬는 놈은 똑같은 거예요. 쉴 때 팔고 쉬는 애들이 있고 그냥 쉬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 지금 어제 시가까지 내려오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멈춘다면 출발한 시간이 9시 반이니까 뭐 대략 11시 정도는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밀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종목을 잠깐 보고 왔는데 거의 신규주 정도. 신플랫폼은 요거 해킹 쪽이고 신규주로 조금 들어오는 수급들이죠. 성우는 오늘 그 LG 엔솔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배터리 캡 어셈블리 쪽이거든요. 성우가 이게 옛날에 제가 한번 크게 먹었던 종목인데 배터리 화재 발생할 때 4680 배터리 모멘텀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네요. 요새 종목들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거래가 얇아가지고 장이 어려워 조금 어렵죠.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장을 좀 나쁜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뭐 장중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 단타를 할 만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 BHI 이런 것도 차익 매물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데. 이 또 지금 S&T 에너지도 어저께 엄청 좋았었는데 이 S&T 에너지가 여러분들 그 종목이었죠. 11시 15분 종목이었죠. 어제 39,550원까지 갔었거든요. 야, 저게 또 저렇게까지 빠져버리네. 어제 39,500. 이수는 오늘 손절이에요. 이거는 일단 오늘은 어제 제가 41,500원이 그러지 않았나? 바로 자를 건 잘라버려야 돼. 길게 보면 41,500원, 짧게 보면 어제 시가. 아니, 줄여놓고 쉬어야 되죠. 그건 이제 보통 본인들의 취향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원래 쉴 때는 좀 줄여놓고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대는 지금 10시 45분이라 제가 추정을 해보면 뭐 여기선 조금 들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정도 이후에 타이밍을 보면 11시 정도 이후에 그 타점을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권주 애들도 가다가 안 가요. 오늘은 정권주가 오랜만에 세게 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게 조금 오전에 뭐 사셨어요? 일부 타임에 주식 사셨나? 메론킥? 저희가 관심주 시간이 5부하고 6부만 있죠? 그 전에는 없죠? 이제 조금 멈추네. 45분이잖아요.
선진 뷰티? 선진 뷰티를 샀다고요? 아침에? 오늘 그 변동성 엄청 났는데? 오늘 산 발로 물릴 텐데 이거? 이걸 아침에 샀어요? 아, M주? 요거 양지사가 코마주인데, 예? 양지사가 코마주예요, 코마주. 양지사에 수상한 공식 하나 있을 거예요. 83년생 김대영. 예? 83년생 김대영. 줄였구나. 줄였네. 부산시 동래구 83년 5월 25일생. 줄였구나. 줄인 공시였구나. 지금 오전에 움직인 동물 보니까 갑자기 요거는 이제 STO 관련주로 좀 들어왔네요. 잠깐만, 이거는 엄청 센데요. 이거는 잠깐만 있어봐. 네, 뭐 STO로 움직인 건 아니고 요 기사 하나 나와 있는데, 테마주 정태주.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STO로 좀 움직이지 않나 봤는데 서울옥션은 또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조각 투자 그런 테마는 아니고 인맥 테마로 좀 움직였으면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 오늘 반도체 빠지는 건 아까 1조 원대 그 내용이 좀 주요하고요.
요게 이제 사실 오늘 삼성전자 큰콜에서 기다렸던 내용이거든요. 로봇 AI 산업 신수한 투자. 요런 게 이제 사실 로봇주한테 되게 중요한데 움직이질 않네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오늘 로봇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움직이죠 지금. 야, 이게 원래 갤럭시 SM이나 모니터리나 핀거까지 움직이면은 STO나 조각투자 쪽 테마인데 얘만 움직이니까 자신이 없네요. 그러네. 장은 아마 지금 시간부터는 조금 그럴 것 같았죠. 좀 전에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 저 이야기에는 레인보우가 말씀하신 대로 레인보우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삼성 요거잖아요. 예. 요리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거든요. 이러면은 이건 오늘 장인지 장 때문이에요. 근데 요 팩터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네. 이렇게 장이 재미가 없냐. 자, 그러면은 잠깐 LGD 솔루션 실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비스도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 발표하고 세론을 했군요. 글로비스 자리가 지금 하락 추세로 좀 내려와 있죠.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요거는. 물류 기업이라 요새 경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빠진 거예요. 글로비스가 고점 15만 원을 찍고 밀린 이유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물류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락 추세선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크게 보면 13만 원, 5만 원대 매수가 그래 글로비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그쵸?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살살 모아보고 싶을 정도의 힘이긴 해요. 맨날 보는 주식을 맨날 보시는 분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종목들이에요. 다 엔터하고 콘텐츠하고 저쪽으로만 들어와 있죠? 그쵸? 일부 제약 바이오주더라고. 자, 그럼 LG 거 한번 보고 올게요. LGD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건 숫자만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LG엔솔이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6천억대로. 영업이익은 한 3천억대, 3,700억대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AMPC 북미 보조금도 4,580억 정도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많이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갔네요. 99%, 차입금도 56% 정도 조금 올라갔고요. 이거는 재무 상태고, 그 다음에 카펙스 투자를,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본 지출에 대해서 30%나 감소한 거, 요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냐, 향후 공장 증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과를 놓고 보게 되면 미시간 공장은 원래 원안이 전기차만 하다가 ESS를 추가를 했고요. 홀란드 쪽이고
애리조나 1공장은 그대로 전기차, 애리조나 2공장은 원안이 ESS였는데 요거는 일단은 홀드, 멈춘 상태고, GM하고 하는 얼티엄 셀저 1, 2 전부 다 전기차, 그 다음에 3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EV2 요게 이제 랜싱 지역이 되는 거고,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6 시리즈는 추가 수주되면서 연간 10GWh 정도의 공급이 예상이 되고요. 태양광 EV용은 뭐 스킵, 주택용 ESS 스킵, 유럽 내 배터리 리사이클 조인트 벤처, 뭐 조인트 벤처니까 재료는 없고요. 조금은 신규 프로젝트를 조금 수주를 계속 하고 있다. 예, 그게 46 시리즈, 미국 주택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예, 델타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네요. 4GWh의 주택용 ESC를 25년부터 공급한다 그 말이고, 유럽 국영기업과 ESS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예, 폴란드 전력회사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좀 ESS 쪽이 좀 있네요. 46은 이제부터 나가는 거고, 신사업 쪽에서는 태양광 전기용 배터리, 예, 태양광 전기차인데, 관세 이야기 있고, 이제 배터리 원재료에도 관세가 부과되니까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고, 그 3월에 있던 유럽의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규제 자체를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1년에서 3년으로. 예,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는 유지를 했고요. 35년까지. 그 다음에 그때 액션 플랜에서 나온 게 EU, 유럽 연합 내에서 자동차 부품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유럽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기점을 해가지고 적용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배터리인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중국하고 EU하고 약간의 협상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안 좋은 거고, 미국은 지금 올해 조금 수요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탈중국화 확대가 있기 때문에 현지 배터리 생산 요구는 된다. LG가 미국에다가 8개 정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정도가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25년도 액션 플랜을 보면 정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한다.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나. 그리 강력한 임팩은 없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달라,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빠지는 거는 장이거리에서 빠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45분부터는 멈추는 시간대예요. 시간대가 10시 45분부터는 또 조금 멈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마 식사 넘어가는 시간에는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올라간다 이거죠. 성우가 가요? 이게 거래가 없는 주식이라. 아유, SKC는 실적이 너무 안 좋네요. 원래 SKC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긴 한데 그나마 조금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볼 때는 아니죠? 예. 성우가 기사를 하나 냈네요. 테슬라 4680 배터리 개발 완료, 공급 개시한다고?
아이씨. 아유. 이럴 때 왜 기사가 나오냐요? 안 된다, 안 돼? 이걸로 팔면 돼요. 아, 여러분들이 모르시대. 이게 지금 KRX는 VI잖아요. 멈췄죠? 증권사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증권사 들어가 보면 어떤 증권사는 NXT가 연동된 데는 이렇게 딱 KRX 거래소가 VI 들어가 있잖아요. NXT는 거래가 돼요. 그럼 NXT에서 팔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거래소는 VI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멈춰 있는 거고 체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NXT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NXT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세는 누구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게 증권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증권은 지금 제가 확인해보면 다 돼요. 며칠 전에 요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NXT는 지금 17,920원. 얘는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봐. 얘는 800원이잖아. 근데 아까 NXT는 얼마였냐? 810원. 얘는 18,230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 배웠죠? 뭔지. 다시 봐봐요. 얘는 고점이 지금 17,900원이었어요. 장중에도 돼요. 그 다음에 NXT는 얼마냐 하면 18,230원이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늘 한 가지 나중에 이게 증권사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보통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동 반자동을. 보통은 액츄얼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주문되면 알아서 증권사에서 그냥 얘네들이 꼼수 쓰는 거예요. 체결시키려고. 알아서 그냥 체결이 되게 해줘요. 장중에는 알아서 거래소로 체결되게 세팅을 시켜놔요. 근데 반자동이 뭐냐 하면 자동이 있고 KRX하고 그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NXT를. 자동은 뭐냐 하면 뭐 8시에 매면은 NXT 거래되고 지금 몇 시야? 11시죠. 그럼 KRX로 거래시켜요. 근데 내가 장중에 VI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NXT에는 VI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VI가 들어가면 주문 자체 주문해서 자동 말고 NXT를 눌러가지고 주문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멈춰버렸죠. 얘는 얘 810원. 아까 NXT는 얼마냐? 230원. 아유 어쨌든 간에 그리 됐다요. 아 거기서 기사가 나오냐? 오늘 장 안 좋았어. 내가 뭐 하나 해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짜증나네. 이게 폭발 방지 캡 어셈블리거든요. 그 16,800원 밑에서만 사면은 먹는데. (17.57) 16,800원 밑에서 800원 밑에는 딱 장중뭐 스캘퍼죠 뭐 지금. 에이 그런 거는 우리는 뭐 요 시간에 하지 맙시다. 자 그리 보시고
오늘 같은 날은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밀리는 장이어서 밀리는 장이라서 내가 눌림목 매수를 하는 그 투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눌림목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눌림목 매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좀 가다가 지금 빠진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효성중공업이 있으면은 요거 약간 이제 꼬리를 생각하는 건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장이 이제 돌았을 때 할 이야기. 장이 오늘 같은 날이 밀리는 날은 눌림목 매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차 전지가 골로 가는 게 아니라 장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은 빠져야 올라가요. 예, 시장은 빠져 올라. 그건 기억을 하십시오. 시장은 빠져 올라갑니다. 확 빠지면은 빨리 올라가고요. 아주 그럴 수가 없는 장이네요. 어찌 보면 늘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지는 장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지금은 늘어지는 거예요.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내려와야 올라가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포복하다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게 보면 주가라는 게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팍 올라가다가 깨작깨작하면은 또 늘어지고 확 빠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또 확 빠지고 하면 올라가요. 근데 계속 행보하면 안 가요.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한 요 정도 되나요? 계속 행보하는 구간. 그렇죠. 멘트 내가 쓰는 멘트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스마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이제 또 4월의 마지막 날에 이제 한번 싹 그렇게 있고 요새 반도체도 사실은 꽤 괜찮은 매력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이닉스나 다 똑같아요. 그냥 2차 전지 엔소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장 자체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우리나라 과매수 구간이 들어와 있다고.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렸냐면 제가 일요일마다 그 유튜브 하잖아요. 저희가 일요일날 주간 예습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일요일날 한 거잖아요. 그럼 제목이 딱 보면은 테슬라는 바닥을 찍었고 한국은 애매하다.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 요즘에 이제 시간상 유튜브를 많이 못 짜는데 저희 굿작전 방송도 제가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이틀을 제가 수정을 해요. 우리 PD님 올려주시면 영상을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가 전력 인프라는 다 전을 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날에는 그래도 보안이나 원전 쪽인데 원전 쪽이 좋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또 다 비슷비슷해 왔어요. 시장은 지금 약간 쉬는 구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오전에 이제 빠질 정도의 폭은 거의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5일선이 있고 코스닥은 마디 기준으로는 715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 주를 바라보고 일요일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사실 오늘 빠지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쉬는 거는 괜찮은데 막 급하게 주식을 팔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그냥 오늘 그냥 좀 아니구나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지네. 오늘 시점에서 정권주를 따라 산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정권주가 시세가 많이 난 날이에요. 예. 오늘은 시세가 많이 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주가
제가 그 삼성증권이 지금 삼성증권 이야기할 때가 그때가 아마 그땐 요 정도 48,000원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증권주가 시세가 많이 난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 만큼 장은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부터는 멈춘다고 보고, 다 파란색이잖아요. 웬만하면 파란색이잖아요. 그 정도로 보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정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사는 게 이제 증권주 있고요. 예. 금융주, 예, 딱 똑같아요. KB 결국 9만원, 기아. 자동차 전체 오늘 메리츠 오늘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반등 시도할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미포는 네, 행보 수준이고, 네이버는 반등 쪽이에요. 키움증권 시세 낮고, 다 지금 금융주죠. 넥스원, 모비스도 반등형이에요. 중공업은 조금 늘어져 있고요. 한국화장품 제조가 오늘 힘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죠? 추격은 좀 그런데요. 네, 추격은 그래요. 그리고 하이버는 시세가 나는 중이고, 삼성화재도 금융주니까 보험 다 금융주죠. 한전도 그렇고. 효성 사고 있네요. 현대일렉도 사고 있고, 버텨야지. 증권주에 삼성물산, ENA, BHI, SK, 현대건설, 경남스틸이 그 홍준표 테마주였죠. 코나이가 이제 지역화폐고, 농심? 카카오페이가 이 카카오페이가 되게 좀 이게 무거운데. 대한제당 설탕이 다른 테마주로 움직였을 것 같네요. 대한제당도 SL 오늘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갔어요. 전진 요거는 이제 약간 재건 쪽이고, 저희가 재건 쪽에 지난주에 좀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예, 그리고 신라젠, 롯데가 좀 많이 올랐죠. 차트 이쁜 건 전부 다 금융주들이. 강원랜드고, AS텍은 이거 화장품 아니에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 쪽으로 다 돈이 들어왔구나. 선크림, 왜 선크림 쪽으로 돈이 들어왔지? 이 AS텍이라는 회사 이 또 선크림인데, 계절 요인이에요? 아까 그 선진뷰티도 이쪽 선크림 쪽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없대요 물량이? 그래? 품절 사태 났어요?
그러면은 선진뷰티를 사야 되는데요. 인크레더블 넌 뭐야? 아, 이거 제이준 코스메틱?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선진뷰티인데. 근데 어저께 하루 전날 1시에 발동 걸렸거든요. 하루 전날 오후장에 발동 걸려가지고 오늘 오전장에 힘을 썼어요. 음봉이라도 주식을 사는 건 나쁘고, 그러면 저라면 오전 시간보다는 다시 12시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관심에만 볼게요. 일단 선진뷰티는, 이게 선진뷰티가 원래 한번 가면 엄청 잘 갑니다. 그 다음 선진뷰티가 갈 때 아까 봤던 AS텍이라는 회사가 같이 가요. 이 AS텍은 선크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선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크림의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비중이 70%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선크림이고, 바스프라든지 DSM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얘는 대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로 갔을 때는 그게 많이 가요. 누가 AS텍 말고 아까 봤던 선진뷰티가 거의 대장으로 갑니다. 선진뷰티를 봐야겠네요. 오늘은 모르겠고 다음 주에 그냥 조금 빠지면. 오늘은 별로 사고 싶지가 않다요. 현재 상태 11시 지금 현재 시간대는 최근에 이제 실링코트나 이런 애들 시세가 많이 났어요. APR도 안 빠지는 거고. 원래 오늘 좀 삼성전자 큰콜 할 때 저건 좀 기다려 했었는데 저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1조 천억 나왔고, 아까 보넥트란 기업은 그 AI 때문에 움직인 것 같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거 XR 관련 기업인데, 야, 이거 개잡준데 이거. 주식 수도 작죠. 1,000만 주. 적자, 뭐 당연히 적자겠죠. 예.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뭐 어떻게 회사가 붙어 있지 안 죽고? 기술 성장 기업부군요. 기술 성장 기업부는 뭐 한 4, 5년 정도는 상관없는데 직원도 없을 것 같은데 몇 명. XR 쪽이거든요. 직원분들이 114명 정도 계시네요. 하시네 사장님이.
약간 이 회사는 거의 테마성 주식입니다. 보넥트는. AI 로봇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예요. 대표님이 82년생이시네요. 뭐 IT 회사라서 그런가 보다. 되게 젊으신 분이네. 한화가 지분이 있군요. 이건 약간 테마주예요. 원래 제가 보는 기업 중에 코넥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5월 중하순에 볼 기업들인데 5월 중하순에 엑살 쪽은 그때 LG엔솔은 누가 이렇게 팔아요? 올 캐펙스 투자 그래서 그런 건가? 진짜. 아니 뭐 호재는 반응도 안 하고 뭐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주식 팔고 이놈은 나라는 씨. 중국도 안 좋네요. 예? 중국도 안 좋아.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좋잖아요. 제조업 49, 50 기준인데 포카 PMI 50.2, 비제조업 50.4, 차이신 제조업 50.4.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엔터 회사들 한한령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약간 안전지대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이제 그런 거는 눌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엔솔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똑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오랜만에 거의 2천억대가 나왔거든요. 요새 한 일주일 정도는 2천억 정도 안 나왔었는데 아침부터 지금 2천억 정도가 바스켓 매도가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어차피 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5장에 급반등이 나올 건 없고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조용하게 5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라도 조금 돈벌거리가 있나 계속 이제 눈을 크게 뜨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벌기도 어렵지만 사실 얻기도 쉬운 날이거든요. 새로 매매를 하면. 글로봇 이런 것도 많이 밀리네. 장은 뭐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쭉 가셔도 돼요. 꼭 월말 때문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오늘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아까 보시면은 1조 나왔죠. 1조 반도체에서. 요것도 좀 부담이 되고
삼성전자가 1조 부담이 되는데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는 그 아이스버거에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 봐야 되고 배터리는 원래 물량이 없는데 사는 쪽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조금 과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사실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뭐 갖다 붙이게 되면 그냥 카펙스 투자가 조금 원래 한 전반기에는 5에서 10%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보시면 거의 한 10% 이상까지 낮춰 잡았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요거 보면 조금 이런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 전기차 수요도 한 10% 이상, 예, 좀 하향 좀 잡은 것들. 그 다음에 그 3월달에 나왔던 유럽 그 액션 플랜에서 이산화탄소 벌금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 속도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미국 ESS로 보게 되면은 탈중국화의 요구 자체가 비중국 업체로 압도적으로 확대됐다. 우리가 ESS 중미국에서 거점을 두겠다. 뭐 그런 들이거든. 근데 원래 LG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애들도 아니고 이거 참 그렇다고 인버스 사기도 그렇고 레버리 눌림폭을 봐가지고 레버리 사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보니까 제가 시작할 때보다 한 400분 정도가 나가셨네요. 그래 빨리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오늘은 뭐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거의 종가까지 요렇게 갑니다. 가기 때문에 주식이 반은 멘탈이고 아마 손실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갖고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냥 뭐 그냥 길게 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뭐 반도체 때렸고 뭐 배터리 때렸으면 우리나라는 밀리는 거죠. 조선도 아시겠지만 조선은 지금 붙으면 안 되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또 다음 달 돼가지고 이제 월이 바뀌었는데 조선이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이 인간적으로 너무 올라가지고 좀 내려와야 돼. 저 꼭대기에 있는데 관세 무 영향을 주는 주식이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엔터주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은 지금같이 아까 요런 지표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는 관세보다는 매크로에 좀 반응하는 게 없잖아 있어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HLB?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행보하는 거 어쨌든 빠지면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 이제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지금 여기서 제가 원래 715가 맥스 그래서 예전에 233740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15까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져야 돼요. 아마 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ETF를 매매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때가 이 6,100원대 코스닥 한 650 전후에서 들어갈 때가 코스닥 715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715 갔다 온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너무 또 안 좋은데 우리가 억지로 뭐 매매하거나 뭐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시장을 마음같이 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보시고 지금 보는 힘을 놓고 보면 아마 뭐 지금부터 한 1시까지는 요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저희는 금요일 날 주식인 방송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